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강이 됐습니다. 학원장 이재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1강부터 해서 오늘 9강까지 계속 드라마처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궁금한 문의점과 그리고 IELTS에 관련된 많은 공략법, 전략을 제가 계속 상담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편인 스피킹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피킹은 제한 시간이 11분에서 14분 정도 원어민과 1대1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시면 되는데,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Part 1, 2, 3는 앞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Part 1은 이제 배점이 0%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창하게 본인의 의사를 짧고 단명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토픽 카드입니다. 토픽 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받고 1분간 준비 시간 갖고 2분대로 독백하는 상당히 긴장된 시간이 Part 2입니다. 다음에 Part 3는 이제 시사적인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보통 이제 Part 1, 2, 3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기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내용을 보통 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옳은 소상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범 답안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대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발음의 유창함,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일관성, 어휘 사용의 범위, 문법 사용의 범위, 정확성과 발음 상태로 9점 만점에 0.5 단위로 채점이 평가된다는 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에 관련된 팁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지원자의 자신의 견해를,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yes, no 같은 단답형으로 표현하지는 마시고요. 좀 더 자신의 경험이나 예를 들어서 채점관에게 본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고급 어휘를 사용하면 좋지만은 기본적인 중학교 어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어휘를 사용해도 6에서 6.5까지는 받습니다. 단 이제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은 주제별 어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시사적인 용어도 많이 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 2에서 이제 토픽 카드를 하나 받고 1분간 작성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1분 독백이 진행되는 것은 시제를 꼭 일치시켜야 됩니다. 현재를 물어보면 현재, 과거로 보면 과거, 미래를 물어보면 미래 시제를 정확하게 시제를 일치해서 답변을 이어가시고요. 단순하게 한두 문장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Part 1, 2, 3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변함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전략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사적인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결어구를 통해서 길게 뽑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선 단문이나 단어 몇 마디로 해서는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장의 길이는 좀 길어야 되겠죠. 요즘에 갑자기 또 이제 Surprise Question이라고 해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을 넣어서 상황을 대처하는 평가도 진행합니다. 계속 관광을 물어보는데 쇼핑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쇼핑을 물어보다가 건강을 물어보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채점 기준은 이제 유창함, 연결성 25%, 그 다음에 어휘 활용, 동요나 주제별 어휘를 많이 노출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정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쓰는 라이팅처럼 스피킹도 문법적인 것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은 원어민 발음이 아닌 발음기호에 나와 있는 그 철자 안에 발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했던 기출문제 하나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자전거로 평소에 운동도 즐기시는데
보통 자전거에 대한 호의도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전거는 첫 번째,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경제적이에요. 보통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자전거로 뭔가는 움직임일 때 보통 이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 친화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자동차와는 달리 뭐 배기가스가 나오지는 않죠. 본인의 이 두 다리의 그 에너지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교통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얘기하면 운동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운동 효과,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안배해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집안일을 이제 시키는 과정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이제 이런 질문 받게 되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안일이 단순하게 시키는 일보다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어렸을 때 책임감을 갖고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애착과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쏟는 거에 대해서 받는 그에 대한 대가인 책임감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더 어필하시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토픽 카드는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고요. 관련되어 있는 4개의 소재를 물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현대 건물에 대해서 대상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이 어떻고 그 건물의 기능과 왜 흥미를 갖느냐. 보통 이제 현대 건물을 얘기하시면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남산타워, 63빌딩, 뭐 롯데몰 이게 얘기하시는데 뭐 근처에 이제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코렉스 매장에서 많이 가보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코렉스몰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죠. 근데 상당히 많은 지하상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미팅이나 관련되어 있는 컨퍼런스 그리고 기타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 복합 대단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상 정기시험에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이 심해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사전에 1분간 생각으로 어떠한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를 꼭 보시고 이 얘기를 본 내용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30% 배당이지만 끝나고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사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현대 건물과 역사적인 건물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이점 그리고 또 이러한 이 현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실용적인 것이냐 아니면 매력적인 것이냐.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전통 한옥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건물 이러한 편리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기시험에서 항상 단골 질문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강사의 티칭을 통해서 모범 답안도 만들고 그 관련되어 있는 구강 연습도 계속 하시면서 표현에 대해 일단 자신감을 일단 쌓으셔야 돼요. 보통 해외 나가서는 스피킹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스피킹을 학원에서만 좀 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소홀하게 되는데 계속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이상 스피치 연습을 하는 이런 습관에 의해서 자신감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유창성도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많은 팁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할 얘기가 없으면 뭐가 얘기하면 좋으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급 어휘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면 7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5점대를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6과 7 정도의 점수를 가장 원하시는데 5.0은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은 어느 정도의 내용의 짜임새는 있어야 되는데 단어가 그렇게 고급지지 않고 일반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7.0은요, 암만 해도 시사적인 것, 그 다음에 발음의 유창성과 표현의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점수대가 7까지 보통 많이 받아오십니다. 6과 7은요 1점 포인트지만 여기서는 이제 관건이 어휘의 활용과 표현의 유창성, 그 다음에 여름을 통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같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양한 실전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밀품이지만 이 IELTS 관련되어 있는 Official IELTS Practice Material이라고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보통 이제 그 시험 주관사에서 IELTS에 관련되어 있는 안내사항으로 배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접하시게 되면 앞으로 정기시험 볼 때 있어서 방향도 잡을 수도 있고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수험 자료로 보통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상과 같이 저희가 1강에서 9강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24년간 지도했던 저의 노하우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는 분들은 직접 저희 학원에 문의해 주셔도 되고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학생들에게 제가 차후에 뭔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또 무료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을 또 이제 IELTS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런 허와심 이런 것은 저 같은 전문 강사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빨리 해결도 하셔야 되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전법은 여러분들이 암만 해도 혼자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거는 좀 전문 강사나 그 밖에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혹독한 훈련과 관리를 받고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는 멋진 유학, 성공 유학을 준비해 나가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차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